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도 부모님을 정말 속상하게 했던 자식입니다. 원하는 과도 희망하는 곳도 없던 정말이지 내 미래가 걱정은 되지만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전문직으로 가야 살 수 있다라며 저에게 의사 아니면 간호사라도 되어야 한다를 항상 강조하셨고, 대학 진학 역시도 저는 뜻이 없었지만 부모님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간호 쪽으로 가게 되었죠. 의사는 도저히 제가 견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원하는 곳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수많은 공부량이 저에게는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1년을 휴학하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부모님, 그리고 1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벌고, 그렇게 살다 보니 다시 돌아갈 자신이 더 없어졌죠. 그렇게 자퇴를 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그때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결국 제 뜻대로 자퇴를 했고, 하던 알바를 계속하던 중 직업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그래도 해봤던 공부라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알아보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역시도 부모님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들었죠. 결국 병원에서 일할 거 열심히 해서 간호사 되면 대우도 다른데 이게 뭐냐고 하셨던 부모님. 그때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다가오는 미래는 불안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저에게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 공부를 했던 의료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였던 거죠.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후회를 하게 되면 부모님은 무너지실 테니까 더욱 열심히, 더욱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 끝까지 노력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던 중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남편과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방사선과에서 근무를 했고, 남편 역시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 방사선과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서로의 공통점에 더욱 마음이 가고 끌렸었죠.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간호조무사라는 저의 직업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이왕이면 같은 방사선과를 나온 사람이나 물리치료사를 만나지 왜 아무나 하는 간호조무사를 만나냐는 게 시댁의 의견이었죠. 처음으로 제 직업이 비하되는 걸 목격한 순간 처음으로 조금 후회가 될 뻔했지만, 그래도 그간 열심히 살아온 저에겐 경력이라는 게 뒷받침되어 있었고, 나름의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았기에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죠. 결혼 후 맞벌이를 하는 저희에게 급작스레 아이가 찾아왔고,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일하던 병원은 아무래도 제가 임산부인 채로 근무를 지속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다고 퇴사를 하자니 저희 부부의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와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 사실 아이를 반갑게 맞이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을 저 혼자 알고 있는 상태, 그것도 안지 이틀 되었을 때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과 아버님이 저녁 초대를 했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오신 거예요. 저희가 근무를 마치지도 않은 시간에 말이죠. 솔직히 일부러 일찍 오신 것 같더라고요. 살펴보시려고. 그래도 나름 집안일 하나는 잘하는 부인이기에 보여드려도 자신은 있었죠. 남편에게는 진료받고 임신 사실은 알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오라고 하셔서 병원에서 그때 확실하게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두 분이 식탁에 앉으셔서 다짜고짜 그러시더군요. 너네 앉아봐라. 이게 뭐냐? 쳐다봤더니 제 초음파 사진과 산모수첩이 놓여 있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건 제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제가 넣어뒀는데 거기까지 마음대로 다 끄집어 내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죠. 그걸 보던 남편은 저에게 이게 뭐야? 자기 임신했어? 왜 말 안 했어? 언제 알았어? 다그치기 시작했고, 속이려고 한 게 아닌데 3대1로 다그침을 받게 되었죠. 그게 아니라 나도 엊그제 알았고 불안정해서 일주일 뒤에 병원 다시 오라고 하셔서 그때 말하려고 했어. 나도 생각이 많아서 선뜻 반기질 못했거든. 그게 무슨 말도 아닌 소리야? 지 남편까지 속이고 너 참 무섭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다. 봐라, 세상에 시부모 속인 것도 모자라 지 남편까지?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왜 돈 벌고 일해야 되니까 애기 혼자 지우려 했니?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지우려고 했냐고. 아니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지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엊그제 저도 갑작스레 알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 사람도 바빴고
저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주말이나 일주일 뒤에 병원 다녀오고 말하고 싶었어요. 물론 처음엔 저도 반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반겨주고 싶은 마음에 어설프게 임신했다고 알리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오붓하게 자리를 잡아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왜 혼자 지우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핑계도 정말 거창하구나. 서비스직이라 그런지 말은 잘하는구나. 오붓하게 얼마나 자리를 만들어서 말하려고 여태 말을 안 해? 그리고 말을 하겠다는 내가 이걸 그렇게 깊숙한 곳에 숨겨두니? 애초에 이 모든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어머님, 맞아요. 그거 제가 제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 그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허락도 안 받고 제 서랍 맘대로 열어서 이것저것 다 보신 거예요, 지금? 그 부분 저도 정말 불쾌해요. 참나, 적반하장도 참 대단하구나 너. 나는 너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간다. 내일 일 빼라. 나랑 병원 가서 확인해보게. 무슨 일을 그렇게 전날에 뺄 수 있겠어요, 어머님. 일주일 뒤에 병원 가는 날이니 그때 같이 가세요, 그럼. 네가 간호조무사인데 그렇게 필요하겠니? 그냥 빼라. 그리고 애 가졌으면 조신하게 태교나하고 살림이 날 생각을 해야지. 너는 무슨 직장부터 걱정을 하니? 우리 애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네 월급 고작 그거 벌어서 어디다 쓴다고 내 귀한 손주를 고생시키려고 하니? 그 꼴 못 본다. 당장 사직서 내고 살림하고 태교해라. 안 그럼 학교할 생각이니 명심해라. 그렇게 통보를 하고 가신 시부모님들. 아버님 참 조용하시다 생각했는데 짧고 굵게 한마디를 던지셨죠. 손주 고생시키는 건 절대 못 본다. 회사 그만둬라.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저는 임신 호르몬에 의해서인지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해졌죠.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순간 미친 듯이 울었고 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냐면 남편에게 다그쳤고 남편이 달래주고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당신 나랑 내일 점심때 짬내서 병원 가자. 그리고 이틀 동안 마음고생했겠다. 미안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아이도 쉽게 반기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남편과 아이를 보러 갔고 당장은 그렇게 퇴사를 할 만큼은 아니라고 슬슬 움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니는 병원에도 임신 사실을 알리고 조금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8개월 때 그만두는 걸로 종결했죠. 그런데 하루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던 시댁. 미쳤니? 그만두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다니니? 너 진짜 내가 만만하구나. 시험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너 내가 우습니? 어머님, 저 8개월까지 무거운 몸으로 일해야 해요. 이 사람 급여로는 저희 못 살아요. 저도 다른 여자들처럼 마음 편히 태교하면서 쉬고 싶어요. 이 순간이라도. 여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임신했을 때만이라도 쉬고 싶은데 어떡해요. 저희의 현실은 둘이 벌어도 빠듯한데 아이까지 태어나면 더 감당이 안 돼요. 네가 물욕이 많아서 그렇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나는 니네 시아빠 월급으로 애 둘 키웠다. 그게 핑계라고 말하니? 너 이번 주까지 정리 안 하면 병원 내가 찾아간다. 이렇게 수도 없이 절 협박하셨고 결국 정말 병원을 찾아오셔 한바탕 난리치시고 남편에게 쫓겨나셨죠.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나서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아이와 저희를 생각하니 정말 일을 해야 해서 얼굴에 철팔 깔고 다녔네요. 아들 뺏어간 나쁜 며느리, 핑계 많은 며느리, 손지 죽이려는 며느리, 능력 없는 며느리, 필요 없는 쓸데없는 며느리 등등 저의 수식어가 참 많았네요. 임신기간 내내 이런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5개월 때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결국 입원을 했고 저는 울부짖으면서 제발 그냥 나랑 이혼해달라고 빌었어요. 남편은 정말 그런 제 모습에 충격이 컸는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눈물만 흘리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며 몇 시간 뒤에 돌아왔고 급작스레 시부모한테서 번갈아 전화가 오는 걸 보니 남편이 한바탕 하고 왔구나 예상은 했죠. 제가 거의 한 달가량 입원을 했는데 꾸준히 꽤 오랜 시간 다니던 병원이라 유급 휴가 처리를 해주셨죠. 사정을 봐주시고 말이에요. 너무 감사했고 그 과정에 남편과 저는 이런 약속을 하고 실행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아이를 낳아도 언젠가 제가 곁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본인 부모님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걸 알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실망을 했다고 해요. 살던 집을 몰래 뺏고 이사를 준비했어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제가 퇴사를 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새로운 집 근처로 이직을 했고 저희는 저희만의 새로운 공간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 후 퇴사를 하고 연락처 모두 바꾸고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제 뜻이 아닌 남편의 뜻으로 말이에요. 벌써 그렇게 힘들게 지킨 저희 아이가 3살이에요. 시댁과 연을 끊은 지도 벌써 3년이 돼가죠.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니 다 키운 자식을 잃은 시부모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서 얼마나 아플까라는 나약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단호하게 내 가족은 이제 저와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싱글맘이 되려고 했던 저를 가족까지 등지고 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 남편을 위해 더욱 애쓰고 더욱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